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페이스북 활용하기 4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요, 태그 설정과 친구 추가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자면, 태그는 내 친구가 본인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나를 불러오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나의 허락 없이도 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불려지는 게 싫다 하면요, 반드시 설정을 통해서 한번 검토하시게끔 우리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좋은 글에 내가 얼마든지 불려가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친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를 불러올 건지 미리 볼 수 없다면 조금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게끔 어제는 설정을 바꿔보셨고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친구 추가 내용을 어제 배워보셨습니다. 페이스북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요, 친구가 많을수록 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추가 활동은 수업 중에 저와 함께 1명, 2명 했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업 이후에도 계속 친구 목록과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서 더 많은 분들을 추가해 보셨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친구 추가가 나는 많이 안 눌러져 있다 하신다면요, 얼른 몇 분 한번 선택하셔서 친구를 만들어 놓고 오늘 수업을 들어주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우실 내용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어제 친구를 열심히 찾아보셨는데 알 수도 있는 친구 목록에 내가 진짜 찾고자 하는 내 친구가 없을 때, 자, 없을 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바로 필터를 사용해서 전체 페이스북 사용자들 중에서 내 친구만 걸러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친구 등록 관계가 다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요, 이때부터는 나의 뉴스피드에 해당 친구가 적은 게시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게시물 보시고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다면 해당 게시글에 대해서 내가 좋아요, 최고예요 이런 칭찬의 의미를 담는다거나 또는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북 친구와 직접 친구의 게시글에 반응하는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페이스북 찾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페이스북 들어가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화면에 저처럼 페이스북 아이콘이 있으시면 바로 터치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비어있는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전체 앱 모음 화면이 나오셨을 때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서 파란색 페이스북을 찾아주겠습니다. 자,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우리 페이스북의 첫 페이지 보고 계신데요. 현재 집이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홈 메뉴를 보고 계신 상태입니다. 홈 메뉴의 역할은요, 나와 친구를 맺은 사람들이 올린 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뉴스 피드라고 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이때 내 친구들의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쪽으로 손가락을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쓴 글이나 또는 프로필이 변경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콘텐츠,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을 전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SNS는 소통이 기본이죠. 그래서 해당 콘텐츠를 보고 저와 함께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이런 반응형 활동도 오늘 배워보실 겁니다. 물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어제 배우셨던 친구 관리를 잠깐 복습하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관리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상단에서 친구 메뉴를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친구 메뉴 터치하셨을 때 내가 어제 친구 추가 요청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락했다면 오늘 모든 친구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든 친구에 터치해서 들어가시는 순간에 내 친구들 목록이 추가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제 알 수도 있는 사람의 내가 찾고 있는 나의 친한 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친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무리 친구를 찾으려고 해도 나의 리스트에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 자, 검색 버튼을 활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오른편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이때 친구 검색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찾는 친구의 이름을 직접 페이스북 대상으로 전체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먼저 검색 버튼을 터치하셔서 하단 키패드에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때 저의 화면과 절대 똑같은 이름을 적지 마시고 선생님들 동창분, 선생님들 친구분 이름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저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동생과 이미 친구인데요. 예시를 위해서 일단 제 동생의 이름을 넣어 볼게요. 그 다음 선생님들의 친구분 성함을 다 입력하셨다면 반드시 오른쪽 하단의 돋보기도 터치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저랑 친구이기 때문에 이곳이 친구라고 해서 제 화면에서는 확인되지만 선생님들 화면에서는 친구분 이름을 적으셨을 때 아래쪽으로 동명이인들이 많이 떠 있을 겁니다. 자, 페이스북에서는요, 친구 수가 많거나 또는 페이스북 활동이 활발하거나 팔로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상위 노출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인기가 많은 사람들, 친구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또 다른 사람들이 찾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찾는 친구분이 만약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금방 쉽게 찾으실 수 있지만 전혀 글을 쓰지 않거나 또는 친구분들과 SNS,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지 않으셨다면 동명이인들이 상위로 뜨고 선생님이 찾으시는 분은 리스트에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조금이라도 동명이인들을 걸러서 최대한 나랑 잘 알 것 같은 사이에 내 친구 이름을 가진 프로필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두이실 때에는 박승준, 제가 적은 문구가 들어가 있는 사람부터
또는 아래쪽으로 게시글까지 전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담 메뉴 자체를 사람 메뉴로 한번 이동시켜 줄 거예요. 자, 사람을 검색하기 때문에 다른 게시물들은 보지 않겠다라는 상태입니다. 사람을 터치하셨고 역시나 팔로워나 또는 친구 수가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 상위 노출되고 있어요. 프로필을 한번 확인하시고 내 친구가 아니다 라면 바로 검색창 오른편에 있는 필터로 걸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필터를 사용해서 최대한 나와 겹치는 정보가 많은 사람일수록 나의 동창이나 내 친구일 확률이 높겠죠.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을 한번 터치하시고요. 이때 도시와 출신 학교, 직장, 친구의 친구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필터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박승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페이스북 유저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시, 내가 찾고자 하는 도시가 같고 동창분이시라면 출신 학교가 같으시겠죠? 그 다음 분명히 나의 중학교 동창이다 하면 해당 친구가 또 다른 중학교 동창과 친구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때에는 알고 있는 친구가 겹치시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라는 옵션도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친구이기 때문에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진짜로 내가 동창을 찾고 계시다면 해당 필터를 적용해 보세요. 자, 적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를 설정하고 싶다. 도시를 터치. 그 다음 여러 도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광주는 스크롤바를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야지 광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광주 찾으셨다면 터치. 그러면 박승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서요. 광주를 거주지로 자기소개에 등록한 사람들을 필터해서 걸러줍니다. 1단계 필터를 해서 내 친구를 찾으셨다 하면 더 이상 필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명이인 100명 중에 광주 필터를 넣었더니 50명이 걸러지고 아직 50명이 남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때에는 동창이시면 출신 학교 또는 과거의 직장 동료였다 하면 직장. 제일 좋은 방법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를 팔로우해 놓거나 친구 관계인 사람이 있다면 친구의 친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동창이다 라는 가정으로 광주에다가 출신 학교까지 필터를 넣어 볼게요. 출신 학교를 터치하시게 되면 학교의 이름을 직접 검색하실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럼 이때 학교 찾기 터치하시고요. 선생님들 과거의 학교를 입력해 주세요. 저는 저의 동생과 이미 친구인 상태이고 그 다음 직접적으로 지금 입력한 학교가 제 동생이 나온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필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거주지와 또 내가 졸업한 학교를 입력하는 순간 해당 동창분 이름을 입력한 분 프로필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학교를 입력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 검색 결과 보이시죠? 이 검색 결과까지도 한번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필터를요. 1차 필터, 2차 필터 두 가지를 넣으신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해당 친구분이 프로필 확인되신다면 진짜 그 친구는 내가 찾고 있는 동창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역시나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얼굴 사진을 보고 친구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시겠죠. 이때 모든 결과 보고 싶으시다면 결과 표시라는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저는 제가 입력한 결과가 제가 찾고자 하는 사람의 과거 정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없다라고 떴지만 실제 선생님들께서 실습하실 때 내가 졸업한 동창을 찾는다 결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뜨지 않았다 하면요. 해당 친구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따로 한번 가입하셔야 되는 SNS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친구분이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프로필에 내 얼굴 사진을 올리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페이스북 내에서는 찾으실 수 없겠죠. 필터를 사용해서 내가 전혀 정보가 없는 친구를 찾는 방법도 알아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존 친구들과 또 관계를 쌓기 위해서 서로 쌍방향 소통하는 방법 학습하러 다시 한번 첫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에서 뒤로 버튼을 한번 그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뒤로 버튼을 2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뒤로 버튼 3번 이렇게 누르셨을 때 다시 상단의 큰 메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쓴 게시물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길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게 첫 번째 뉴스피드에서 보기입니다. 우리 홈 버튼 찾으셔서 한번 터치해 주세요. 저처럼 홈 버튼을 찾으셔서 터치하셨을 때 뉴스피드가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뉴스피드에 뜨는 모든 컨텐츠들은요. 나의 친구가 올린 컨텐츠 또는 내가 관심 있어서 팔로우한 페이지의 컨텐츠 즉 나와 연관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때 뉴스피드를 보시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친구의 이름이나 또는 페이지의 이름이 검정색 글자로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는 언제 적었는지 적은 시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지구본 모양은요. 전체 공개로 이 글을 적었다라는 의미세요. 만약에 친구만 보기로 글을 적은 분은 여기가 사람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보시고 어떤 형식의 글쓰기인가도 추측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옆에 점점점 한번 눌러 볼게요. 뉴스피드 내에 있는 우리 글 중에서 반드시 점점점이 붙어 있는 게시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찾으셨다면 같이 점점점 더보기 메뉴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보기 메뉴 누르셨을 때 해당 게시물을 보고 싶지 않다 하시면요. 숨기기나
또는 30일 동안 제한적으로 숨기기. 그 다음 팔로우 취소가 있습니다. 어제 배우셨던 것처럼 팔로우를 취소하면 친구 관계는 끊기지 않지만 그 친구가 쓴 게시물을 내가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점점점 더보기 옆에 있는 이 안쪽 메뉴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숨기기 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충분히 활동하시다가 혹시나 불편한 게시물 보셨다면 해당 활동을 숨기거나 팔로우 취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저장은 우리가 콘텐츠 다루기 할 때 다시 자세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자, 바깥 공간 나갈게요. 우리 더보기 나가기는요, 비어있는 공간을 터치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친구가 쓴 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엄지손가락 버튼 하나가 있고 옆으로는 댓글이나 공유, 조회라는 글자가 적어져 있을 겁니다. 바로 해당 컨텐츠를 본 또 다른 사람들이 표시한 내용인데요. 자, 좋아요는 말 그대로 이 컨텐츠가 유익하고 또는 즐겁고 유용해서 사람들이 좋아요라는 버튼을 눌러준 겁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컨텐츠는요, 636명이 좋아요라고 했네요. 그 다음 또는 너무 좋을 때에는 어떤 내용이 좋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댓글 달기 항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51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에 대해서 500여 명 정도가 막 댓글을 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유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공유 버튼은 뭐냐면요. 해당 컨텐츠가 너무 좋아서 다른 친구한테도 이 컨텐츠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나의 페이스북 친구에게 글을 보내실 수도 있고 또는 페이스북 내에서 커다란 동호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룹에 활동 중이시라면 그룹에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한 개의 컨텐츠를 여러 사람에게 뿌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해당 뉴스피드에 떠 있는 내 친구의 글 보시는 방법과 그 다음 밑에 쪽 글에 대한 상호작용 하실 수 있는 방법 배워보셨으니까 그럼 이제 직접 실습만 남아있네요. 실습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좋아요나 댓글 달고 싶은 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홈 버튼을 터치하셔서 나의 뉴스피드가 보이시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뉴스피드를 보고 계신 상태라면 내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을 보시면서 내가 좋아요 반응하고 싶은 글 하나를 찾아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맛있어 보이는 전 컨텐츠를 올린 이 글에 대해서 좋아요나 댓글 달기 반응을 할 겁니다. 저처럼 선생님들께서도 댓글을 달 만한 게시글 하나를 찾아주세요. 게시글 찾으셨나요? 그럼 직접적으로 좋아요, 댓글 달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좋아요부터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좋아요 버튼은 짧게 한번 터치 하시게 되면 이렇게 회원님 외 2946명이 좋아요 했습니다 라고 해서 카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짧게 이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다 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 페이스북 안에 있는 글 보시면요. 즐겁고 행복한 글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올리거나 또는 뉴스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 즉 꼭 좋아요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당 컨텐츠를 응원하고 싶은데 좋아요 누르면 안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 좋아요 표시 말고도 다양한 감정을 넣어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좋아요라는 버튼을 짧게 누르셨는데 이번에는 길게 꾹 눌러볼 겁니다. 자, 저처럼 롱 터치를 길게 하셨을 때 첫 번째에는 좋아요 그림이 나오셨을 거고요. 두 번째에는 하트 나와 있습니다. 하트 최고예요. 세 번째로는 하트를 안아주고 있죠? 위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번째는 깔깔깔 웃는 모습이죠? 즐겁다, 재밌다. 다섯 번째는 우와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죠? 멋져요 표시이고요. 우리 여섯 번째 눈물 방울이 있습니다. 슬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 얼굴은요. 화나요 라는 얼굴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 감정들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기사를 올려놓고 정말 화나는 기사다 하시면 좋아요 누르시기보다는 우리가 화나요 라고 내 감정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사연이 딱 올라왔는데 읽어봤을 때 굉장히 슬픈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럼 그때에도 역시나 좋아요 라는 글 대신에 슬퍼요 라는 감정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을 최고예요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 엄지 옆에 하트를 눌러볼게요. 하트를 딱 터치하시면은 이때에는 좋아요라는 글자 대신에 최고예요 라고 방금 내가 선택한 이 활동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보여줍니다. 우리는 현재 최고예요 라고 표시를 한 상태세요. 그 다음 최고예요, 즐거워요, 좋아요 이런 활동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스북은 무조건 반응형 데이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반응이 좋을수록 해당 친구의 글을 더 잘 띄워주고요. 내가 한 번 읽고도 넘기고 두 번 읽고도 넘기고 세 번 읽고도 넘기고 이렇게 아무 반응 없이 넘기게 되면 페이스북 자체에서는 박나연이라는 사람은 이 게시글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점점 내가 아무 반응하지 않은 친구의 글은 늦게 띄워주거나 또는 더 많이 반응한 글 먼저 띄워주고 내가 반응하지 않은 글은 밑에 띄워주고 이렇게 반응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의 게시글을 자주 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짧게나마 이렇게 좋아해요, 최고예요 라고 반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댓글도 한번 먼저 읽어보고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댓글 달기는 터치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상단에는
다른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댓글 내에서도 필터 보이시거든요. 필터 한번 터치 해보시면 모든 댓글 보시거나 또는 최신 댓글부터 보시거나 첫 번째 관련성 높은 댓글은요. 남들이 댓글에 대해서도 또 호응할 수 있어요. 누가 댓글 달았는데 정말 공감이 되면 해당 댓글에 대해서도 좋아요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인기 있는 댓글 먼저 표시되는 바로 옵션이 관련성 높은 댓글이라는 옵션입니다. 나는 최신 순으로 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날짜 내림 순으로 보셔야 돼요. 필터 확인해 보셨으니까 바깥 공간 터치해서 우리도 직접 댓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댓글을 입력하세요 라는 버튼을 터치. 그 다음 키패드를 사용하셔서 문장을 적어주세요. 이때 댓글 내에서도 또 사진을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당 댓글에 대해서 딱 어울리는 사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일반 텍스트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텍스트 입력 끝나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 우리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저의 얼굴과 또 어떤 사람이 쓴 건지 이름, 해당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언제 쓴 글의 내용인지 또는 좋아요와 답글 달기라는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댓글도 읽어보다가 내가 공감이 된다거나 또는 이 댓글은 가장 최상위로 노출되어야 된다 생각하실 때에는 누구나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어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우리 아까 인기 많은 댓글은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인기가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상위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 답글 달기도 있는데요. 현재 이 페이지나 또는 프로필에 주인이 나와서 제가 정말 맛있겠다 하면 옆에 해당 주인이 먹어보시면 더 맛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뒤에 대답을 달아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답글 달기라는 기능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정말 여기다가 나의 솔직한 의견을 그대로 댓글로 달아주셨고요. 그럼 이때 또 여러 가지 댓글 달리면서 좋아요라는 반응을 얻어보실 수도 있고 또는 답글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가장 반응하기 편한 방법 뉴스피드에서 곧바로 내 친구 게시글에 댓글 달기 또 좋아요 표시하기 였습니다. 우리는 뒤로 버튼을 한번 그 다음 2번 눌러서 다시 바깥 공간으로 나오겠습니다. 페이스북에 5가지 메뉴가 보이시는 첫 화면으로 돌아와 주세요. 잘 돌아오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2번째 방법으로 친구의 글에 좋아요와 댓글 달기를 연습해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글은 홈
그 다음 뉴스피드 안에서 자동으로 올라온 글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죠? 이번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올린 글을 따로 찾아서 반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뉴스피드에 아직 뜨지 않은 친구의 프로필로 찾아 들어갈게요. 자, 여기십니다. 친구의 프로필을 가시는 방법은 물론 바로 검색하셔도 내 친구가 뜨고요. 그 다음 친구 목록에서 모든 친구를 보기 하셔도 친구를 프로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 목록에서 봐보려고요. 자, 친구 버튼을 터치하시고 그 다음 모든 친구를 눌러 주겠습니다. 모든 친구를 선택. 그럼 이때 나와 친구 관계인 사람들 프로필만 따로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이때 내가 관심 있는 친구의 이름 또는 프로필 사진을 터치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저처럼 해당 친구의 프로필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밑으로 내려보시면 친구가 올려놓은 게시글을 시간 순서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내 친구의 프로필에 좋은 글이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제 동생이 1시간 전에 누나 어딨어? 라는 글을 적었거든요. 그럼 이 글에 대해서 제가 또 댓글을 달거나 공감 간다면 좋아요 이런 반응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댓글을 먼저 달아볼까요? 댓글 달기를 터치하셔서 그 다음 해당 컨텐츠에 대해서 내 생각을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때 문장으로 입력하셔도 되지만 상단에 이모티콘 보이시나요? 이 이모티콘을 활용해 주셔도 서로 왔다 갔다 의견을 교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이모티콘을 더 보시고 싶으실 때에는 댓글 입력창 오른편에 스마일 아이콘 표시를 터치해 주세요. 자, 스마일 아이콘 표시를 터치. 그럼 이때 밑으로 정말 많은 댓글용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서 주제를 골라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옆으로 넘기셨을 때 나만의 스티커, 아바타 만들기를 통해서 더 추가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씩 터치하셔서 눌러볼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각기 캐릭터마다 행동과 그 다음 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말에 가까운 표정이나 행동을 골라주시는 게 좋겠죠. 자, 하나씩 터치해서 눌러보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아이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때 천천히 보시다가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제 동생이 누나 어딨어?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손을 들고 있는데요. 누나는 현재 일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볼게요. 터치하고 댓글 입력창에 선생님은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시고
저는 제가 제 동생에게 할 말을 적겠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파란색 비행기 버튼까지 터치해서 눌러주셔야지 해당 댓글을 친구에게 달아 놓으신 상태가 되는 겁니다. 댓글 작성이 완료되셨다면 우리는 오른쪽 하단의 되돌아가기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 댓글 버튼도 역시나 되돌아가기 뒤로 버튼을 눌러서 잠깐 아래로 내릴게요. 이렇게 친구의 프로필 안으로 직접 찾아 들어오셔서 친구 게시글에다가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표시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학습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가락을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시면 분명 내 친구의 프로필인데 이렇게 게시물이라는 항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명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쉬울 것 같은데요. 친구 프로필에 우리가 놀러 가서 내가 왔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적은 내용이 친구의 프로필 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친구가 그 내용을 보고 왔다 갔구나 라고 알거나 또는 댓글을 달 수도 있겠죠. 친구의 프로필에 우리 게시물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글을 남겨보세요 라는 글자를 터치해 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상세 메뉴들은 저와 글쓰기 하시면서 연습할 거고요. 간단하게 방명록만 작성하시고 게시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문장을 터치하시게 되면 커서가 나타나고요. 오랜만에 연결된 친구시라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적어 주실 수 있겠죠. 저처럼 문장 입력이 끝나셨다면 이 상태로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기능들은 저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워보실 거예요. 오른쪽 상단의 게시 버튼을 터치. 자, 그러면 제 동생 프로필 내에는 제가 방금 작성한 방명록이 이렇게 그대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친구 표시는요. 제 동생의 프로필을 찾아온 제 동생 친구들도 해당 게시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저는 제 동생에게만 쓰려고 이 내용을 적었어도 제 동생 프로필을 찾아 들어온 친구들은요,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내가 내용을 적었는데 실수로 다른 내용을 적었다거나 또는 오타가 있다 하실 때에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어야겠죠? 먼저 삭제와 수정 메뉴를 찾아가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 버튼을 터치. 그럼 이때 글자를 고치시고 싶다면 수정, 내용을 완전히 삭제해야겠다 한다면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제가 방금 제 동생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방명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개인적으로 제 동생에게만 제가 글을 썼지만 공개 범위를 보시면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제 동생 프로필에 제 동생 친구들이 놀러 오게 되면 지금 제가 적은 이 글을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명록을 적으실 때에는 이렇게 친구에게만 보이게 적었는지 또는 친구의 친구들도 볼 수 있게끔 적었는지 공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혹시나 오타가 나서 수정하고 싶고 또는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고 싶다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더보기를 터치. 그러면 이때 게시물 수정과 게시물 삭제 메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삭제하지 않을 거지만 혹시 삭제를 원하시는 선생님은요. 삭제 버튼을 터치하시고 여기에 파란색 글자 삭제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내가 쓴 방명록은 사라진다. 기억해 주세요. 혹시 저를 따라서 안내 페이지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바깥 공간을 터치해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 추가하시는 새로운 방법과 그 다음 친구가 올린 게시글에 대해서 좋아요나 공감, 위로, 댓글 달기와 같은 반응형 활동도 해보셨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페이스북의 재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꼭 수업 때 배우실 때만 실습해 보시기보다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나의 친구의 프로필을 찾아 들어가셔서 직접 소통해 보시고 그 다음 서로 댓글도 달면서 왔다 갔다 해보시는 게 우리 스마트폰의 즐거움, 특히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칠까요? 네, 지금까지 수업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